자, J리그 경기. 가와사키 대 후쿠오카. 자,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는 비교적 후쿠오카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컵 경기 포함 연패를 거둔 채 휴식기를 좀 맞이하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간바 오사카 상대로도 좀 지면서 연패를 거둔 채 휴식기를 좀 맞이했기 때문에 흐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다시 경기를 좀 치르는 거고, 그리고 휴식기를 좀 맞이했다 보니까 2주 넘게 쉬고 경기를 좀 뛰게 되는 그죠 가와사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승승장구하다가 직전 FA컵 16강전에서 가시마 상대로 연장전 끝에 패배를 하면서 무패 행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서는 후반 치과 시간에 동점골을 좀 넣으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결국에 연장전으로 좀 들어서면서 체력 저하로 인해 후쿠오카의 좀 수비가 크게 흔들렸고, 결국 실점을 하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좀 체력이랑 체력을 좀 다 빼면서 아쉽게 무패 행진이 끊긴 현재 후쿠오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 좀 상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고, 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일단은 초반부터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를 끌어올려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라인을 좀 내려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롱볼을 좀 기반으로 한 역습이나, 안 그러면은 세트 피스를 좀 통해 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가와사키의 수비가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후쿠오카가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이상으로 가와사키가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 보니까, 대략 공격에서는 더 가와사키가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가와사키와 달리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연장전을 좀 치르고 와서 지금 경기를 좀 뛰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는 열세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가와사키 상대로 후쿠오카가 에너지 레벨에서도 많이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후쿠오카가 기동성이 좋은, 그리고 좀 가와사키를 제어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수가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후쿠오카의 그런 체력 저하가 심해져 수비 밸런스도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은 대려 후쿠오카의 좀 실점 위험이 더 좀 커질 수도 있는 경기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에너지 레벨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가와사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연장전 끝에 패배를 하면서 긴 무패행진이 끊겼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끊긴 흐름이 더더욱 좀 약간 좀 부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 경우까지 고려해서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가와사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면은 가와사키 승,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 이걸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산 대 경남. 자, 우선 아산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드 1명 결장,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양팀 다 포워드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도 전해드려 보네요. 자, 일단 아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무승 행진 중으로 좀처럼 이기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전남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나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전남전에서 이제 아산이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이제 실점만 안 했으면은 이제 이길 수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진짜 극적인 좀 동점골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승리를 놓친 게 이제 아산 입장에서는 많이 좀 아쉬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긴 무승행진이 좀 끝나 했지만 결국 동점골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좀 아쉽게 좀 끊지 못해 이제 계속해서 무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좀 아산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 9경기 연속 이제 승리 없을 정도로 극심한 부진을 좀 겪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홈에서 부산을 좀 꺾으면서 이제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한 그런 좀 경남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은 뭐 경남이 직전 경기 그것도 부산 상대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긴 무승 행진을 좀 끊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좀 경남의 좀 경기력이 많이 좀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4연패 중으로 더더욱 지금 약한 면모를 좀 보일 만큼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원정만 봤을 때는 일단 이제 경남이 원정 4연패뿐만 아니라 지금 4경기 연속 이제 무득점 중으로 원정 득점력도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자, 게다가 이제 가장 최근 이제 경남의 원정 경기를 좀 봤을 때는 이제 천안시티 상대로 이제 4대0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최악의 이제 원정 경기력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원정에서 경남이 좀 아산 홈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약간 뭐 경남의 원정 약세와 더불어 이제 아산이 직전 이제 전남전에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을 좀 선보이며 이제 반등할 기미를 좀 보였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아산이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반등할 좀 모먼트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산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산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산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대 인천. 자,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특히 지금 팀 내 이제 핵심 포워드인 모호사가 좀 빠진 거는 이제 인천의 공격에 있어서 타격이 좀 클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부천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지만 그 후에 바로 이제 경남 상대로 좀 원정에서 좀 지면서 이제 페이스를 이제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의 좀 성적이 좀 좋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원정에서 좀 3연패를 좀 거두면서 이제 다시 원정에서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기미를 좀 만드나 했지만 바로 이제 직전 경기 이제 경남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좀 찬물을 좀 뿌리게 된 그런 좀 부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3연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연승 행진이 이제 끊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천이 뭐 계속해서 이제 이번 시즌 뭐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랜드 상대로는 경기 내용에서 많이 밀렸을 정도로 경기력이 이제 안 좋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특히 뭐 충격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랜드 상대로 슈팅을 단 이제 한 개밖에 기록을 좀 못했을 정도로 공격에서 이제 굉장히 좀 안 풀리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에서는 뭐 줄곧 좋은 좀 퍼포먼스를 좀 보이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최저점의 이제 공격력을 좀 보였던 그런 좀 인천이만큼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인천의 이제 공격력은 많이 좀 실망스러웠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여파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악영향으로 좀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인천의 그런 공격 사이클이 좀 떨어질 우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인천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더 좀 높다고 좀 보여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좀 인천이 이제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인다고 하면은 홈 부산 상대로 이제 쉽지 않은 경기가 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부산이 최근 뭐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좀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만큼 홈에서는 뭐 좀처럼 좀 지질 않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뭐 이제 인천이 좀 많이 좀 고전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뭐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뭐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고사도 이제 지금 결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런 약간 좀 난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부산이 좀 인천의 좀 발목을 좀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 경기는 네, 부산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승패를 본다고 하면 부산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남 대 김포. 자, 일단 성남 같은 경우는 주전포드 1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뭐 비교적 성남이 좀 전력 누수가 더 크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지금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이제 이전에 비해 이제 확 살아났고, 그리고 직전 경기 부천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물론 이제 성남이 뭐 최근 2경기 연속 이제 멀티 실점을 좀 기록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전에 비해 수비 조직력이 좋아졌고, 이제 근래 이제 득점력도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공격 흐름도 이제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프레이타스를 좀 임대 영입해서 이제 중원이 더 강해진 점이 이제 성남의 좀 상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제 한동안 좀 많이 이제 좀 부진하다가 이제 최근 이제 5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기록하면서 이제 많이 좀 살아난 그런 좀 성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김포 역시 뭐 현재 5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흐름이 좋고,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 이제 충북 청주와 화성을 연달아 잡으며 이제 원정에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래 뭐 김포가 이제 좀처럼 좀 원정에서 이기지를 못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연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원정에서 혈이 뚫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제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이 이제 많이 좀 커진 그런 현재 좀 김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양팀 다 초반부터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수가 있고,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측면 전개 및 이제 전진 패스를 좀 통한, 안 그러면 직선적인 좀 공격 전개를 통해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가거나, 하고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뭐 측면 전개나 안 그러면 뭐 빠른 역습을 좀 통해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최근에 공격 전환이 좀 빠르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종종 그려질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생각보다는 꽤 좀 템포 빠른 경기로도 이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성남이 뭐 최근에 이제 상세를 좀 타고 있지만 그거는 지금 뭐 이제 김포 역시 마찬가지고, 그 현재 이제 김포의 뭐 경기력 및 조직력이 뭐 성남한테 이제 밀릴 거는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성남이 뭐 김포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김포에 비해서는 또 크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되죠. 자, 게다가 이제 성남이 이제 김포 상대로 이제 현재 이제 3경기 연속 이제 이기지 못하는 중으로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이제 7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지금 성남의 그런 홈 성적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해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최근 뭐 홈보다 지금 뭐 원정에서의 그런 성적이 더 좋은 그런 좀 성남이기 때문에 되려 지금 뭐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는 게 이제 마이너스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김포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김포 프랜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안 그럼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김포 프랜스,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울산 대 제주. 자, 일단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네,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이 결장 중. 그리고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원상 선수가 최근 다시 이제 부상 이슈가 좀 생기면서 지금 이제 결장이 좀 유력한 상황이고,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내 이제 주축 미드필더인 이제 이탈로가 이제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팀 다 그래도 이제 주축 코어에 여러 좀 결장 이슈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경기 연속 이제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김판곤 감독을 좀 경질하고 이제 신태용 감독을 이제 새로 좀 선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의 좀 첫 경기다 보니까 새 감독 부임 후 첫 경기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울산한테 있어서는 그래도 좀 기대치가 좀 높은 좀 경기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김판구 감독 좀 체제와는 좀 더 이제 좀 다른 모습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죠 현재 좀 울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이제 안양과 서울을 좀 연달아 잡으며 이제 흐름이 좋았지만 이제 직전 경기 김천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좀 패배를 당하면서 그런 좀 흐름이 이제 끊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는 3연승 중인데 반해 이제 원정에서는 지금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이제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정에서는 좀 다소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현재 제주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두 팀 다 뭐 현재 수비가 좀 불안정하면서 그리고 수비 뒷공간을 좀 자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실점 위험이 좀 클 수는 있지만, 자, 그래도 이제 신태용 감독이 좀 새로 부임한 이제 울산이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수비가 더 안정적으로 이제 변화될 거라는 좀 기대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는 울산이 제주보다는 이제 수비에서 더 안정적인 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태용 감독 뭐 특성상 주로 좀 3백 전술 좀 기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약간 빠른 전환 속도는 잘 유지하면서 공격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좀 잘 좀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최근 이제 울산의 경기들에 비해서는 더 나은 경기력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 감독 부임 후 이제 첫 경기를 좀 치르는 팀이 이제 지는 경우가 좀 잘 없고, 그리고 최근 이제 제주의 그런 원정 약세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저는 그래도 이제 울산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긴 무승 행진을 좀 끊는 경기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울산한테 있어서는 좀 전환점이 좀 될 수 있는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현재 뭐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이제 울산이 좀 많이 좀 앞섰기 때문에 이런 뭐 상성적인 면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저는 울산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울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뭐 반등할 만한 그런 좀 이제 요소가 있는 그래도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이제 긴 무승 행진을 끊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울산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반응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울산 승, 언어반응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원대 김천. 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좀처럼 이제 승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근래 이제 대전과 이제 울산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나름 그래도 이제 괜찮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 뭐 리그 우승이 유력한 그런 전북 상대로 진 거를 좀 제외하면은 최근 뭐 진 경기가 없는 그쪽 강원이기 때문에 뭐 근래 뭐 승이 없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흐름이 마냥 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김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제주 상대로 홈에서 이제 3대1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좀 승리를 좀 통해서 이제 좀 대전을 좀 제치고 이제 2위로 올라선 현재 좀 김천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두 팀의 점유율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엇비슷할 수 있지만, 최근 김천의 중원 장악력이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중원 싸움에서는 김천이 더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탈압박 능력이 좋은 그러죠 김천이란 걸 좀 고려하면은 강원의 압박에 이제 어느 정도 잘 좀 대응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뭐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템포 싸움에서도 이제 많이 좀 앞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강원과의 좀 템포 싸움에서도 이제 김천이 더 이제 우세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여겨져요. 그리고 이제 만약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김천이 이제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요소가 이제 많다고 보고, 그리고 최근 뭐 흐름이랑 뭐 경기력 모두 더 낫다는 점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은 확실히 좀 김천이 더 이제 우세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쪽. 자, 게다가 이제 이런 점들과 좀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이번 시즌 맞붙은 두 경기 모두 이제 김천이 좀 강한 상대로 좀 이겼을 만큼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김천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배당 대비 확실히 좀 김천 사이드 좀 볼만한 경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김천 승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반응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승무패와 좀 관련된 그런 좀 경기들의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이제 도쿄베르 대 요코마리. 네, 이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요코마리 프랜스 쪽 보는 경기나, 그리고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J2 리그 경기 이제 아쿠타 대 이제 후지에다. 자,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보다는 고부당잡이로 아쿠타 햄월무, 그리고 언더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이타 대 이제 도야마. 자, 요거는 저는 도야마 프랜승 쪽 보거나, 안 그러면은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이 경기도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와 이제 J리그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이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이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제 K리그와 J리그 분석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고, 이제 이따가 미국 축구 분석 방송으로 이제 오도록 하겠습니다.